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불운의 재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는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딸인데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 경험도 많다길래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되지 않길래 부모님께서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주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내가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켰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엄청 귀여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어깨까지 오는 아담한 키에 긴 갈색 머리였고 흰 티에 딱 붙는 청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풍겨오는 향수향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 과외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날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녀를 제 자취방으로 들였습니다. 편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드렸는데 그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밑을 슬쩍 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 편히 있으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몰랐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위로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과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지, 그것도 제 이상형이랑 이렇게 비슷한 여자라니, 마음이 설레어서 도통 과외에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그녀에게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있는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저도 모르게 계속 묻자 그녀는 집중 못하는 제가 웃겼던지 슬쩍 웃으면서 다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같이 예뻤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과외가 끝나고 그녀를 내보냈는데 방 안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도저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고 뭐고 다 뒤로 젖히고 그녀의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매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녀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를 알고 있냐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우리 과탑 여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면서 되묻더라고요. 과탑 여신이라니.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잘난 대학에 다니면서 과탑의 여신이라니. 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만 같아서 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집중이 되지도 않는 문제집을 풀면서 매일매일 그녀의 인스타를 확인하다 보니 그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근처고 주말이다 보니 술집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요즘 썸 타는 동기가 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가버릴 걸 괜히 재수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썸녀 사진을 보여주는데 썸녀도 귀여웠지만 제 과외를 해주는 그녀가 훨씬 이뻤습니다. 그놈이 계속 썸녀 얘기를 하자 저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인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며 그 스토리를 친구 녀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클럽이라면서 이 주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할인을 해줘서 자기 동기들하고도 몇 번 가봤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남은 술을 마시고 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딱 한 번 클럽에 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녀는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놈은 이미 한 명 잡았는지 어느새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 허탕친 것 같아서 계단 뒤에서 잠깐 쉴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순간 무슨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가 보였어요. 그녀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상의가 짧아 배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전 속옷처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귀엽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니 전 정말 코피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저도 춤을 추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몸을 밀착시켰어요. 상의가 짧아서 그녀의 맨살이 제 손에 닿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킨십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허리를 꽉 안아버리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팔을 올려 제 목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턱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키스에 몸을 돌려 그냥 저를 안아버리면서 더 강렬히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주보면서 서로를 안고 미친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갈까, 키스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서로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키스를 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결국 저도 친구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해가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흥분해서 그런 건지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제 자취방에 와서 또 과외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녀를 만나면 그때 그 클럽에서 키스했던 남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말아야 하나요? 만약 밝힌다면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불편해할까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대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때 동안 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학교 근처의 작고 빈티지한 카페에서 알바생을 구한다길래 전화드리고 다음날 바로 면접 보러 갔는데 나보다 한참 커 보이는 여자 알바생분이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방긋 웃어주는데 와, 난 여긴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빙 보는 직원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는데 기럭지가 얼마나 길쭉길쭉한지 얼핏 봐도 완전 모델 포스 뿜뿜 풍겨오는 데다가 얼굴까지 주먹만한 게 인형같이 이쁘고 잘생겨서 갑자기 기가 팍 죽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암튼 그 순간 잠시나마 난 모지하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5분 남짓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잘생긴 남자 직원분이 오셔서 커피 괜찮아요? 라길래 너무 젊어 보여서 당연히 직원분이라 생각하고 끄덕끄덕거리며 네, 커피 좋아요. 그랬죠. 잠시 뒤 그 잘생긴 남자가 커피를 들고 와서 내 앞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이런 일 한번 해보셨어요?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키와 몸무게부터 물어보네요. 보통 나이는 몇 살이냐, 서빙 경력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우선일 텐데 외모부터 따져 물으니 황당할 수밖에요. 네, 저는 165cm의 몸무게는 50 중반쯤 나갑니다. 했더니 남자친구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요. 없는데요, 왜요? 근데 제가 면접 보러 와서 이런 것까지 댁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제가 좀 독특한 성격이라 평범한 건 싫어해서요. 그리곤 또 눈을 자꾸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와꾸는 나쁘지 않네요. 그러더니 합격 이럽니다. 알바는 안 해보셔서 처음에는 힘든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러길래 네, 저는 뭐든 잘합니다 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이 너무 젊어 보여서 사장님인 줄도 모르고 저기요, 근데 사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라고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물으니까 한참 웃으시면서 내가 사장인데 그러시며 저한테 사람 보는 눈이 참 없다며 놀리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바로 채용됐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정도 일하는데 일하다 보면 나도 커피도 만들고 빵도 굽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난 청소, 서빙 계산의 무한반복. 괜히 심통나서 사장님한테 틱틱댔다. 난 왜 커피도 빵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사장님은 넌 요리 못하게 생겨서 안 시켜 그러시대요. 우리 사장님은 매번 날 놀리고 집 꾸준 장난을 치며 괴롭히면서도 무거운 거나 뜨거운 건 못 들게 하고 나한테는 매번 살갑게 챙겨주시는 자상한 스타일 남자입니다.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 몰래 약 사와서는 먹으라고 따뜻한 물도 챙겨주셨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매일매일이 설레었어요. 사장님은 누가 봐도 정말 훈훈하게 생겼어요. 키도 188cm의 얼굴도 주먹만 하고 어릴 때는 잠깐 모델 생활도 하셨다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대요. 근데 나이가 35살, 저랑 15살 차이가 났죠. 방학 기간 동안 2달만 일하기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학기 중에도 일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학기 중에 원래 친구들과 술 먹고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커피 타는 거 가르쳐 준다길래 계속 일하겠다고 했네요. 솔직히 그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보단 카페에서 사장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하루는 손님도 없고 한가해서 사장님이랑 탁자에 앉아서 가만히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넌 왜 맨날 사장님이라 해? 오빠라고 좀 해봐.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오빠라고 부르는 건 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살이면 15살이나 차이 나는데 완전 아저씨지. 왜 오빠예요? 그때 사장님이 너 나랑 안 친해. 너무하네 라며 삐진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길래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사실 호칭까지 편하게 부르면 나도 모르게 사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앞으로 오빠라 부를 테니까 삐친 척 그만하라고 고개 들라고 머리 살짝 잡고 사장님의 고개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내 코앞까지 확 다가오는데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이 그대로 한참을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너무 떨리고 두근거리는 게 순정 만화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나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설레어왔어요. 사장님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우리 카페 다른 곳으로 확장이 전하기로 했어. 민정이한테는 너무 미안하네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확장이 전하면 내가 알바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사장님하고도 더 이상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장님은 당황해 하시면서 왜 우냐고. 우리 민정이 왜 울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오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하며 벌떡 일어나 사장님께 안기면서 울기 시작을 했죠.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난 그때까지 사장님과 생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이 쏟아져 한참을 더 울었어요. 민정아, 너 혹시 나 좋아하니? 사실 나도 너가 면접 보러 온 날부터 관심 있었어. 나도 너 이렇게 그냥 보내기 싫어. 그러더니 우리 카페 어디로 이전하는지 아냐고 묻는데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장님 눈을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도리도리 고개를 흔들며 몰라요.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 기존 카페 바로 뒤쪽에 더 넓은 평수로 확장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확 깨더라고요. 난 도대체 왜 온 건지? 창피함이 확 밀려오면서 내 옆에서 토닥토닥이던 사장님을 잇는 힘껏 밀쳐내고 너무 민망해서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은 채 마구 쥐어짜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런 내 모습이 웃기신지 옆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알바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어갈 무렵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그날이 마침 휴일이었다. 오후 늦게 일어나 혼자 넷플릭스로 미드를 정주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밤늦게 사장님이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민정아, 뭐해? 나 집에서 미드 보는 중. 오늘 밤에 뭐 할 거야? 난 특별한 일 없는데 집에 쭉 있을 거예요. 왜요? 너희 집 근처에서 술 먹다가 친구들이 이제 간다고 해서. 뭐야? 사장님, 혹시 나 보고 싶어서 카톡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치,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나서 연락 한번 해본 거지. 그렇게 사장님을 만나러 나갔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밤 10시쯤 되었는데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죠. 너 남자랑 연애는 해봤니? 다른 직원들 성격은 이렇고 저렇고 일할 때 힘든 점은 없었느냐 등등.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둘 다 주량에 근접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술집에서부터 살짝 필름이 끊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전 집에 가야겠다 하고 오빠랑 같이 나왔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잠결에 뭔가가 이상해서 깨보니 사장님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키만 멀대같이 크고
기생오라비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상남자인 거예요. 낮저밤이 스타일이랄까. 다정다감하고 매너 있는 남자라고만 생각하다가 새로운 모습에 홀딱 빠지고 만 거죠. 비록 나이차가 15살이나 나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좋고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속궁합까지 좋으니 이 남자가 혹시 나랑 천생연분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웬 남자가 저리도 곱상하게 생겼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5살 나이차도 불구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무심한 듯 챙겨주는 사장님이 점점 남자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좋아하게 되었죠.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은 안 했었지만 술 먹고 사고 친 날 이후부터 퇴근하고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잠깐씩 놀다 가곤 했네요. 한마디로 엔조이 비슷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까지는 남자 쪽의 나이도 너무 많았고 제가 너무 어렸기에 그렇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여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내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카톡 프사에도 늘 자기 얼굴만 떡하니 올려져 있으니 저는 당연히 미혼일 줄로만 알았죠. 결혼 5년 차인데 아내랑 사이가 워낙 좋지가 않아 2년 전부터 별거를 하는 중이라며 이혼 서류의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대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사장님 쪽에서 몇 번이나 이혼하자고 요구했지만 아내 쪽에선 절대로 이혼을 못 해주겠대요. 불행한 결혼 생활에 별거 중인 유부남이란 사실을 내 앞에서 털어놓는데 미안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을 보곤 나는 유부남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화가 나기는커녕 울먹이고 있는 그 남자가 갑자기 불쌍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이 남자가 좋아도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그 남자와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남자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고 싶다면서 돌싱이 되어 찾아오겠다는 사장님. 민정아, 나 이혼하고 오면 받아줄 거지.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러길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만난 지 2년 된 여자친구가 있고 28살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작년 가을부터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 결혼을 할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용 쪽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나름 큰 샵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 건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지방 현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평일에는 지방에서 보내고 있고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취업하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고 여자친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관리비 및 생활비도 먼저 준다는 말도 없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제 벌이가 나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본인 월급은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고 가끔씩 배달 음식이나 장볼 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집 및 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지방 현장으로 2년간 발령이 나면서 주말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쉬는 날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 및 연락을 하면서 행복한 주말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안 내려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퇴근하고 나서 연락이 가능한 시간인데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하거나 씻으라 전화를 온지 몰랐다고 하거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했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야근했다고 하는 날에는 제 지인이 머리를 하려고 여자친구가 일하는 샵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친구가 오전 근무만 하고 일찍 퇴근했다고 한 날이었고 씻고 밥 먹으라 전화 온지 몰랐다고 한 날에는 제가 다음날 서울 본사 출근이라 서울집으로 가는 날이었는데 집에 도착해보니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집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새벽에 만취해서는 외딴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다가 집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외딴 남자는 바로 도망을 갔고 만취한 줄 알았던 여자친구는 정신이 바로 멀쩡해졌습니다. 이런 몇몇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주말 연애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남자 문제, 거짓말 문제 등으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깨지기 시작한 믿음은 무엇을 하든 불신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곧 잦은 다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냉전으로 지내던 어느 날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고 여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평일 낮 시간이라 당연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수 원인 및 수리를 하려면 저희 집을 확인해야 된대서 근처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파트 관리실 직원, 아랫집 사람, 누수업체 직원까지 제 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자친구와 만취한 여자친구를 부축해온 그 남자가 제 집, 제 방, 제 침대에서 뜨겁게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과 허락을 받고 시작한 동거였기에 어찌 보면 거의 결혼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비명을 지르셨고 다른 분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다가 30분 뒤에 다시 오시겠다며 아랫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저는 곧바로 서울 집으로 출발하였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빨리 제 집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많이 놀라셨는지 여동생 손을 꼭 붙잡고서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여동생은 놀란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자친구는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는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 언니랑 절대 결혼하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제 핑계를 대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사이가 나빠져서 딱 한 번,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본인 물건을 챙겨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왜 나가냐면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보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경찰을 불려서 여자친구를 끌어냈고 여자친구의 짐을 제가 챙겨서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친구가 밤마다 찾아와서 부모 집으로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경 쓰지 힘들어할까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세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서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신 차단해 놨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저와 연락이 되었다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정확하게 계산할 것은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어찌됐든 사실혼 관계나 다름이 없는 동거였다면서 결국 헤어지는 것도 이혼이나 다름이 없으니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재산을 분할해 주냐고 물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과 외제차, 그리고 저축해둔 현금과 주식자금 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형성하는데 여자친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집은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차도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벌어서 산 것이고 현금과 주식자금 역시도 제 월급으로 만든 재산인데 왜 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은 반반이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주면은 줄 때까지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아가든 제 회사로 찾아오든 해서 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300만 원 정도 주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였지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 관련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경찰에 고소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것을 알면서도 여자친구는 무조건 본인의 논리와 주장이 맞다면서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을 가져갈 거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재산 몰래 숨기거나 빼돌리지 말고 딱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맞고 나니 세상 참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번쩍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